여러분, 추운 겨울, 난방비 때문에 고민 많으시죠? 저는 한국에너지관리연구소에서 25년간 일해온 김혜임입니다. 오늘은 제가 현장에서 직접 보고 경험한 난방비 절약의 모든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매년 겨울이 되면 난방비 폭탄 때문에 한숨 쉬는 분들을 정말 많이 만납니다. 감기 걸릴까봐 보일러도 제대로 못 틀고 그렇게 꽁꽁 싸매고 지내는데도 난방비는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답답하셨죠? 오늘 이 영상 하나면 그 모든 고민이 해결됩니다. 보일러 가스비를 절반 이상 줄이면서도 밤마다 아랫목처럼 뜨끈하게 주무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이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시죠? 보일러 가스비가 너무 부담돼서 전기난로랑 온풍기를 샀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전기세 폭탄을 맞았어요. 대체 뭘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막막하실 겁니다. 제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전기난로와 전기장판, 똑같은 전기 제품이니까 전기세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나요? 절대 아닙니다.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전기난로는 전기장판보다 무려 10배나 더 많은 전기를 씁니다. 전기난로나 온풍기는 시간당 1000W에서 2000W를 소비합니다. 그런데 전기장판은 겨우 50W에서 200W밖에 안 씁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장판은 24시간 내내 틀어놔도 한 달에 15,000원도 안 나옵니다. 반면 전기난로를 하루 8시간만 써도 한 달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궁금하시죠? 전기를 적게 쓰면 덜 따뜻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오히려 더 따뜻하게 느껴집니다. 왜냐하면 전기난로는 공기를 데우는 방식이에요. 따뜻한 공기가 천장으로 올라가고 창문으로 새고 벽으로 빠져나갑니다. 열 손실이 어마어마합니다. 반면 전기장판은 몸에 직접 닿아서 열을 전달합니다. 공기를 데우지 않으니까 새는 열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적은 전력으로도 훨씬 따뜻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한국에너지공단 자료를 보면 보일러만 썼을 때보다 전기장판을 함께 사용했을 때 에너지 사용량이 약 40% 줄어듭니다. 그런데 체감 온도는 거의 똑같아요. 쉽게 말하면 보일러 온도를 25도에서 20도로만 낮추고 전기장판을 켜면 난방비는 절반으로 줄고 실내는 똑같이 따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25년간 수많은 가정을 방문하면서 드리는 조언은 항상 똑같습니다. 보일러는 최소한으로 돌리고 전기장판을 제대로 활용하세요. 자, 그럼 전기장판을 바로 꺼내서 쓰면 되는 거죠? 잠깐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안전 점검부터 하셔야 합니다. 매년 겨울마다 들려오는 뉴스 있죠? 전기장판 화재 사고, 저온 화상 사고. 이런 사고들 대부분이 제품 문제가 아니라 사용법 문제입니다. 특히 작년에 쓰던 장판을 그냥 꺼내서 바로 쓰시는 분들, 그게 제일 위험합니다. 전기장판은 계절 가전 중에서도 고온 전류가 직접 흐르는 제품이에요. 오랫동안 접어서 보관했다면 재사용 전에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첫 번째, 장판을 펴서 손으로 쓸어보세요. 어딘가 울퉁불퉁하거나 딱딱한 부분이 있으면 열선이 끊어진 겁니다. 그 상태로 전원을 켜면 끊어진 부분에 전류가 몰리면서 과열이 생깁니다. 피복이 타거나 불이 날 수 있어요. 두 번째, 조절기 불빛을 확인하세요. 전원을 켰는데 램프가 늦게 켜지거나 깜빡거리면 접촉 불량입니다. 이것도 새로 바꾸셔야 합니다. 세 번째, 코드를 살펴보세요. 코드가 꼬여 있거나 눌린 부분이 있다면 피복이 손상된 겁니다. 그냥 넘어가면 감전이나 화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장판을 말아서 보관하셨다면 열선이 구부러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것만 미리 점검해도 겨울철 사고의 절반은 막을 수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서 본 사고 중 가장 안타까웠던 경우가 있습니다. 70대 할머니 댁이었는데요. 5년 넘게 쓰던 전기장판을 그대로 쓰시다가 새벽에 불이 났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지만 집이 많이 탔습니다. 나중에 확인해보니 열선이 여러 곳에서 끊어져 있었고 조절기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습니다. 미리 점검만 했어도 충분히 막을 수 있었던 사고였습니다. 그러니 귀찮으시더라도 사용 전 점검은 꼭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생명과 재산이 걸린 문제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전기장판을 난방 효자로 만드는 비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핵심은 딱 세 가지입니다. 은박 돗자리, 러그, 그리고 습도 조절. 이 세 가지만 제대로 하시면 보일러 온도를 3도 낮춰도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지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사용법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뉘는데 이걸 헷갈리시면 오히려 역효과가 납니다. 이럴 때는 바닥의 냉기가 모든 열을 잡아먹습니다. 아무리 전기장판 온도를 올려도 효율이 떨어지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은박 돗자리입니다. 은박 돗자리는 단순한 캠핑용이 아닙니다. 바닥의 냉기를 100% 차단하고 전기장판에서 밑으로 새는 열을 다시 위로 반사시켜줍니다. 깔 때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먼저 바닥 위에 은박 돗자리를 깔아주세요. 그 위에 얇은 매트나 카펫을 한 겹 올립니다. 그 다음이 전기장판을 깔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 이불을 깔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1단으로만 틀어도 열효율이 극대화됩니다. 열이 더 오래 머물고 순환도 훨씬 좋아집니다. 이건 완전히 반대입니다. 온돌 바닥에서는 이미 뜨거운 물이 순환하면서 위로 열을 보내고 있죠. 그 위에 은박 돗자리를 깔면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서 올라와야 할 복사열이 돗자리에 막혀서 위로 전달되지 못합니다. 결국 그 열이 바닥 아래쪽에 갇히면서 온돌 내부 온도는 계속 올라가고 장판 표면은 들뜨거나 심하면 과열로 손상될 수도 있습니다. 즉, 온돌 위에 은박 돗자리를 까는 건 열을 위로 보내지 못하게 막는 행동이에요. 결과적으로 방은 덜 따뜻해지고 가스비는 더 많이 들고 화재 위험까지 커집니다. 이럴 땐 은박이 아니라 러그나 얇은 카펫을 사용하셔야 합니다. 러그는 열을 부드럽게 흡수하고 머금기 때문에 온돌의 따뜻한 열과 전기장판의 열이 서로 순환하면서 방 전체를 포근하게 데워줍니다. 꼭 기억하세요. 냉바닥엔 은박 돗자리, 온돌에는 러그. 이것만 지키면 됩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모르시는 건데 정말 중요합니다. 습도가 낮으면 같은 온도에서도 훨씬 춥게 느껴집니다. 방 안의 습도를 50%에서 60% 정도로 유지하면 실제 온도를 2도에서 3도 더 높인 효과를 냅니다. 포근하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거죠. 가습기가 없으면 어떻게 하냐고요? 젖은 수건을 말리거나 빨래를 방 안에 널어두세요. 이건 단순히 촉촉한 공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수분이 열을 머금으면서 공기 전체의 보온력을 높여줍니다. 실험 데이터를 보면 명확합니다. 같은 20도라도 습도가 30%일 때와 60%일 때의 체감 온도는 확연히 다릅니다. 습도가 높을수록 공기 중 수분이 열을 더 잘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냉바닥엔 은박 돗자리, 온돌에는 러그, 그리고 방 안 습도는 60%. 이 세 가지만 지키면 보일러 온도를 3도 낮춰도 올겨울 아랫목처럼 따뜻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자, 좋은 것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전기장판이 딱 그렇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내용은 생명과 직결된 문제니까 꼭 기억하세요. 라텍스나 메모리폼 위에 전기장판을 까는 분들 많습니다. 절대 안 됩니다. 마치 불이 나기를 기도하는 것과 같습니다. 라텍스는 열을 반사시키는 게 아니라 가둬버리는 재질이에요. 열이 밑에 머물러서 빠져나가지 못하죠. 이 상태로 몇 시간 지나면 내부 온도가 80도 가까이 올라갑니다. 결국 타거나 변형되거나 불이 납니다. 라텍스 위엔 절대 직접 깔지 마세요. 대신 면효나 얇은 러그 한 겹을 중간에 깔면 됩니다. 그 한 겹이 열을 분산시켜서 훨씬 따뜻하고 훨씬 안전합니다. 전기장판 위에 전기매트나 전기담요를 또 덮는 분들 있죠? 그건 진짜 위험합니다. 두 겹이 서로 열을 가두면서 온도 조절기가 제 기능을 못하게 됩니다. 한쪽은 덜 식고 한쪽은 계속 데워지니까 온도가 폭등하는 거예요. 결국 화재로 이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작년 겨울 전북 정읍에서 실제 사고가 있었습니다. 전기장판 위에 전기매트를 함께 깔고 주무시던 부부의 침실에서 불이 났어요. 열선 온도가 110도까지 올라가면서 침대와 커튼으로 불이 번졌습니다. 전기장판은 무조건 한 장만 깔아 쓰시고 전기담요는 전기장판 없이 주무실 때 위에만 덮는 걸로 사용하세요. 겹치면 그건 난방기구가 아니라 가열기가 되는 겁니다. 전기장판을 멀티탭에 꽂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전기장판은 장시간 전류가 흐르는 제품이에요.
멀티탭에 꽂으면 다른 기기들과 함께 쓰는 순간 전류가 초과됩니다. 그럼 멀티탭이 뜨거워지고 피복이 높고 불이 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전열기구 화재의 40% 이상이 멀티탭 과열 때문입니다. 특히 히터, 가습기, TV를 함께 꽂는 건 최악의 사용법이에요. 드라이어, 다리미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기장판은 벽 콘센트에 단독으로 꽂으세요. 코드가 짧다면 전격 16회 이상 고용량 연장선 하나만 단독으로 연결하세요. 그게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전자파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전기장판은 전자파가 새서 몸에 안 좋다던데요? 이런 걱정 많이 하시죠?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전기장판의 전자파는 60Hz 극저주파입니다. 이건 스마트폰이나 전자레인지에서 나오는 고주파 전자파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시중 제품 대부분이 인체 보호국가 허용 기준치의 30분의 1도 안 되는 수준이죠. 즉, 헤어드라이어보다도 전자파가 약합니다. 그래도 불안하시다면 전자파의 대부분은 조절기에서 나오니까 조절기를 머리맡이 아니라 발 쪽이나 옆으로 50cm 이상 떨어뜨려 두세요. 그 한 가지 습관만 바꿔도 불안감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전기장판을 새로 구입하실 때는 박스나 조절기, 뒷면에 KC 인증과 전자파 적합 등록 번호를 꼭 확인하세요. 그 두 가지가 있으면 전자파 걱정은 사실상 끝입니다. 저온 화상은 불꽃이 아니라 낮은 온도의 열에 오래 노출돼 생기는 화상이에요. 섭씨 45도에서 3시간만 닿아 있어도 피부가 화상을 입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매년 200건 이상의 전기장판 저온 화상 사고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온도를 높이지 않아도 중간 온도로 계속 켜놓은 상태에서 잠들면 이런 사고가 생깁니다. 예방법은 간단합니다. 한 자세로 오래 누워있지 말기, 온도는 중간 이하로 유지하기, 자기 전엔 예열만 하고, 타이머 설정하기, 아이와 어르신은 반드시 보호자가 확인하기. 이 네 가지만 지키면 대부분의 저온 화상은 막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짜 절약의 극대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바로 난방 텐트입니다. 난방 텐트는 열을 가두는 작은 방 속의 방이에요. 전기장판에서 올라온 따뜻한 열이 텐트 안 공기에 머물면서 실내보다 3도에서 5도 정도 더 따뜻해집니다. 열은 보통 위로 올라가 퍼지면서 외풍 등 손실이 생기죠. 텐트는 그 공기를 천장과 벽에서 막아주니까 열이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공간일수록 훨씬 빠르게 따뜻해집니다. 실험 데이터를 보여드릴게요. 보일러를 켜지 않고 똑같은 조건에서 세 가지 경우를 비교했습니다. 첫 번째는 아무 난방도 켜지 않은 방, 두 번째는 전기장판만 켠 방, 세 번째는 전기장판 위에 난방 텐트를 설치한 방입니다. 모두 실내 온도 16도에서 시작했어요. 1시간이 지나고 나서 온도를 측정해 봤습니다. 첫 번째 아무것도 켜지 않은 방은 17도에 머물렀습니다. 두 번째 전기장판만 켠 방은 22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전기장판과 난방 텐트를 함께 사용한 방은 무려 26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전력 사용량은 거의 같았는데 말이죠. 텐트 안은 열이 빠져나가지 못하고 공기층 안에 머물면서 계속 순환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체감 온도가 4도 이상 차이가 났어요. 특히 방이 넓거나 외풍이 심한 집, 보일러를 끄고 전기장판으로만 버티는 분들에게는 정말 강력한 효자템이에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통풍이 완전히 막히면 안 됩니다. 안쪽에 결로가 생겨 물방울이 맺히거나 습기가 차서 전기장판에 영향을 줄 수 있어요. 하루에 한 번 5분 정도 환기 꼭 해주세요. 그리고 텐트 안에서 전기장판을 쓸 때는 항상 최저 온도로만 맞추세요. 작은 공간이라 금방 뜨거워지고 그만큼 과열 위험도 커집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내용을 정리해 볼까요? 첫째, 전기장판은 전기난로보다 10배 효율적입니다. 24시간 틀어도 한 달에 15,000원도 안 나옵니다. 둘째, 사용 전 점검은 필수입니다. 열선 상태, 조절기 불빛, 코드 손상 여부를 꼭 확인하세요. 셋째, 냉바닥엔 은박 돗자리, 온도래는 러그를 사용하세요. 습도는 60%로 유지하면 체감 온도가 2도 이상 올라갑니다. 넷째, 라텍스 위, 멀티탭, 겹쳐 쓰기는 절대 금지입니다. 화재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다섯째, 자기 전엔 반드시 타이머를 설정하고 저온 화상에 주의하세요.
여섯째, 난방 텐트와 함께 사용하면 절약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이 모든 방법을 제대로 활용하시면 보일러 가스비는 절반 이상 줄고 전기세는 한 달에 10,000원도 안 나오면서 매일 밤 아랫목처럼 뜨끈하게 주무실 수 있습니다. 관리만 잘하시면 전기장판은 가장 싸고 가장 안전한 난방기구가 됩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올겨울 여러분의 난방비를 바꿔드릴 겁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에게는 올겨울 가장 따뜻한 선물이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 보내시길 바랍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노후에 작은 힘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은 이 채널이 더 좋은 정보를 만들 수 있는 큰 응원이 됩니다. 또 주변에 필요한 분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고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노년을 밝힙니다.